저가 맥주 첫 번째 하나. 둘 1,900원 저가. 아 이게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가 춘천 닭갈비가 지금 여기 옆에고, 지금 바로 이 옆에가 1층인데 3억에 1,400인데 이게 평수가 24평, 25평밖에 안 된단 말이야. 1층이지만 25평밖에 안 되는데 3억에 1,400. 이게 안 나간 지가 거의 한 4년 넘게 되어 있는 공실. 여기에 원래 제가 좋아하는 더진국이라는 국밥집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앞으로 이전하고 여기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월세가 이렇게 1,400이면 사실 옛날에는 임대료 비율을 10%만 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500이면 5천 팔면 돼, 1,000이면 1억 팔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요즘에는 8% 정도까지 맞춰야 돼요. 왜냐면은 물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세금 내고 나서 한 20%라도 남기려면 임대료 포지션을 8%, 7%, 6% 하면 더 좋죠. 근데 10% 해서는 20%를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부가세 다 뺀 다음에 실제 순이익이 20%를 남기려면 임대료를 10% 맞춰서는 안 됩니다. 8%, 7%, 6%까지 떨어뜨려야 2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월세가 800이면 매출을 1억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월세가 이렇게 1,400이면은 얼마를 팔아야 될까요? 1,400이면은 이게 10%면 1억 4천인데 8%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1억 5천, 1억 6천을 팔아야 되는데 25평에서 팔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일반 음식점으로는 20% 이상 수익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실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신촌이 옛날에 보면 진짜 한 집 건너 한 집 넘어갈 때마다 앞에서 전단지 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정도로 상권이 호황기였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 1,900원짜리 저가형 맥주집이 당근만도요 한 50m 가까운 거리에 6개 정도 있어요. 그냥 맘먹고 돌아보면 더 많은데 짧은 거리 안에 이렇게 6개의 매장들이 저가로 경합하다 보니까 이런 월세를 못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권에서 안테이쿠가 지하에서 정말 완전 구석진 데에서 5천, 6천 매출을 판다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렇게 잘하는 식당들은 어떻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얼마나 또 오랫동안 본점이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고정 고객, 매니아층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창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정도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테이쿠 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 TV 나온 거랑 똑같아요. 아, 네, 제가 나왔으니까요. 연속으로 2번 출연이에요, 사장님.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점을 한번 와보고 싶어서 네. 한번 물어보자.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했는데 휴무까지 잡고 이렇게 네. 나와서 오후 3시에 술을 따라 놓고서는 아니, 지난번에 일을 해야 돼서 와, 진짜 술을 못 해가지고. 일단 오늘 온 곳은 신촌이잖아요. 네. 신촌에 있는 안테이쿠. 네. 안테이쿠 딱 검색하면 신촌하고 연남 이렇게 두 군데 매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했었던 거죠? 네네. 했었고, 일하면서 배우고, 이제 넘어가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신촌 상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7, 8년 살았어서 일도 여기에서 제일 많이 했었고. 그러면 오늘은 제 채널은 거의 다 대부분 창업을 하는 사람,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권에 대한 이야기, 경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또 안테이쿠가 이렇게 지하에서 잘 그래도 하고 있는, 할 수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오늘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별로 긴장 안 되죠? 아니요. 처음 찍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또 해도 또 긴장돼가지고 이게. 사장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네. 카메라 여기 보고 이제 두 네. 번째면 어디 봐야 되는지 알잖아요. 몇 번 2번 카메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연남동에서 연남 안테이쿠라는 오타쿠 컨셉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이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남동 상권보다 여기 신촌 본점 상권이 훨씬 안 좋죠. 상권이요? 입지가요? 입지. 네. 저희는 그나마 1.5층 약간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건물 외관이라도 좀 보이고 간판이라도 보이는데 여긴 완전 거의 지하 벙커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간판도 그렇게 막 보이지도 눈에- 않고. 네, 띄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실상 이제 찾아가지 않는 이상 없는 매장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여기 못 찾는다고 봐요. 택시에서 내렸는데 잘못 찍고 왔나? 이 아, 주변을 맞아요. 너무 헤맸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화 받으시길래 못 찾고 계시네요. 예, 못 찾고 계시구나 해서 바로 그냥 올라갔었거든요. 신촌 상권을 가까워서 좀 네. 종종 오게 되는데 네. 올 때마다 손바꿈이 일어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 6, 7년 살았다고 하니까 네. 한 7년 전에 신촌과 지금의 신촌 어떻게 얼마나 달라져 있어요? 그냥 길거리만 돌아다녀 봐도 체감이 될 정도로 일단 유동 자체가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요즘도 전단지 뿌리나요? 앞에 나와서 사람들? 예전에는 진짜 식당 아르바이트 하는 분, 나이트 삐끼 같은 사람들 막 나와서 매장마다 엄청 전단지 줬었거든요. 정말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초입 같은 데에서 이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없고 많이 죽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 홍대도 자주 가고 연남에는 또 매장 있잖아요. 네. 홍대 연남은 신촌에 비해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나마 연남이 좀 오히려 낫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홍대도 최근에 좀 종종 가는데 저 20대 초중반? 이때랑 또 느낌이 확 다르고 되는 데만 되고 원래 홍대 하면 그냥 전 세계인이 다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유동인구를 보면은 진짜 그냥 있는 데만 있고 특히 이제 평일 주말은 똑같아요. 주말은 지금 가도 똑같이 바글바글한데 이거 어떻게 버티는 거지? 건물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홍대도 옛날 같지 않구나. 그래서 홍대 이런 생각. 연남 그리고 신촌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권이 제가 있는 당산과 달리 모여드는 상권이잖아요. 네. 당산은 오피스 그리고 주거 거주하는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늘어나야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길로. 근데 홍대나 연남 보면 뭐 개인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들 다 용도 변경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다 식당으로 바뀌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가짓길에 상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네.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홍대도 딱 그 길 뭐 한신포차 라인 쪽에 클럽거리 사람들 정말 많죠. 네. 근데 한 블럭 갈 때마다 사람들의 통행량이 쑥 줄어들고 시간대별로 그런데 잘못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1층에 뭐 권리가 저렴하다 월세가 조금 비싸도 권리가 없으니까 뭐 이러고 들어갔다가는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 큰일 나죠. 저도 연남 매물 알아볼 때 홍대 합정도 상수까지 이렇게 보긴 봤었거든요. 메인은 영남으로 잡되 못 찾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매물을 봤었는데 그게 한 1년 반 전이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만 봐도 여기서 어떻게 장사하는 거지? 라는 매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데도 이제 어디 이상한 데 있거나 막 지하에 있거나 이런 데가 그런 정도였는데 1층 올라가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일에 진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여기 신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주변에 거의 한 50m? 100m도 안 돼요. 50m 반경에서 1,900원짜리 맥주집 한 6군데, 7군데를 우리가 네. 봤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저가형 맥주집들 다 장사가 잘 되나요? 저도 3군데 뭐 정도밖에는 안 가보긴 했는데 가 처음에 딱 생겼을 때는 예, 그나마 좀 있었는데 그 뒤로 그냥 진짜 고작 2블럭 사이에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니까 워낙 나눠먹기가 너무 심해서 특히 이제 신촌은 학생이 거의 주 고객층인데 그 친구들은 또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유행이 엄청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갔다가 막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상권도 그렇고 매장도 이제 워낙 빠르게 물갈이가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들 중에 저가로 안 파는 또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금별 맥주나 지금 인생 맥주나 네. 이런 데들은 그런 1,900원짜리 맥주집들에 비해서 어때요? 금별이 그나마 인생 맥주가 생기기 전에는 엄청 잘 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저가 맥주집보단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네. 그래도 엄청 안 되는 정도는 아니고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인생 맥주도 워낙에 늦게까지 좀 영업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굳이 1,900원에 꼭 이렇게 맥주를 팔아야지만 소비자들이 막 진짜 줄 서고 찾아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저도 느끼는 게 최근에 연신내 갔는데 그냥 3파전이에요. 저가형 맥주집 프랜차이즈들. 근데 셋 다 텅 비어 있어요. 아, 사장님 저기서 혼자 컴퓨터 하신다. 왜 이거 뭐야? 현실적인 1인자 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혼자 독점하면 모르겠지만 유사 브랜드에 지금도 뭐 랑 거의 비슷한 브랜드가 바로 옆에서 그렇게 있어서 저는 한 건물인 줄 알았어요. 같이 쓰는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착각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다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초입은 워낙 비싸서 임대료가 아까처럼 공실이 되어 있고 중간으로 들어오면은 진짜 저가로 좀 경쟁하거나 프랜차이즈 개인 매장은 또 생존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에까지 오면은 여기는 끝이라고 봐도 맞는 거죠. A, B, C 중에 이
딥시드까지. 사실상 최악 아닐까요? 네. 신촌 상권에선 최악 중에 최악 아닐까요? 거의. 술집 하기에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는 못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사실 개인 매장이 잘 되는 곳들을 이곳에서 보지도 못했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위주로 성업 아닌 성업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안테이크는 개인 매장으로 좀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저희가 하이볼을 좀 주력으로 팔고 있는데 종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잖아요. 한 3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집을 저는 한국에서 아직 못 봤거든요. 이자카야 하면 보통 다 이제 떠오르는 게 비슷하잖아요. 뭐 메뉴도 그렇고 그렇죠. 파는 주류도 그렇고 뭐 그냥 사케 몇 개 있고 근데 저희는 하이볼이 좀 주력이기도 하고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아직은 대체제가 없어서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리고 주류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저희 때는 뭐 소주 맥주 그냥 부어라 마셔라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도 술 한잔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확실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술자리 분위기나 찾는 주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하이볼 엄청 좋아하고 칵테일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소주 맥주보다 차라리 뭐 와인 뭐 이런 거 되게 즐겨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는 타입보다는 네. 먹으면서 가볍게 즐기는 다양하게 즐기는 네네. 이제 이런 소비를 또 한다는 거잖아요.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술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 술을 접하는 방식 어.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저희 때는 소주 맥주 막걸리가 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진짜 즐기려고 마시는 접근 방식이 좀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아저씨 때는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 아저씨들은 이렇게 한두 잔 먹을 거면 나 안 먹어. 아 그럼요. 취하려고 먹는 거죠. 오. 술은 취해야 제맛이죠. 어쨌든 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간접 경험이잖아요. 단순히 일상적인 일반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도 주종이 다양하게 하이볼을 또 소비자층들이 이렇게 MZ세대들이 원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다양하게 취급하는 곳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니까 그것 또한 또 재미고 나에 대한 만족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할 수 있다. 단순히 이렇게 특별한 컨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이런 음식 그것 중에 또 술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그때만 해도 수입 맥주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수제 맥주도 거의 없었을 시점에 맥주 해봤자 수입 맥주 하면 뭐 버드와이저, 코로나, 밀러, 하이네켄 요 정도 맥주를 취급해서 놓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카스 주세요 이래요. 근데 사무엘 아담스, 에딩거 막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거의 기네스까지 해서 한 20종류를 딱 놓으면 뭔가 사람들이 이거 한번 먹어보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해서 그냥 일반 맥주를 안 먹는 거죠. 종류의 다양성이 있었을 때는 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나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하고 싶다라는 소비 욕구가 생긴다라는 걸 저도 경험해 봤지만 안테이크도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딱 들고 있지 않을까. 네, 노알콜도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술을 못하는 친구랑 가도 그거 너무 좋다. 네, 부담 없이 와서 그냥 나는 뭐 술 한잔 하고 친구는 노알콜 칵테일 시켜서 같이 이렇게 짠하고 마시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기억에 남는 식당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술자리를 가잖아요. 일주일에 술 8번, 몇 번? 8번 먹었었어요. 8번 먹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8번 먹는데 뭐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월화수목 술자리가 교육이 있으니까 항상 있고 2차까지 가면은 8번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8, 4, 32 32군데 식당을 다니잖아요. 네. 32군데 식당에서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떤 식당이 괜찮았지 생각해보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맞아요. 특색이 없으니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억에 남는 매장을 만드는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에 한계점이 있는 거죠. 네. 프랜차이즈는 사실 인지도가 있으니까 어떤 브랜드 이야기하면 거기는 뭐 팔아, 뭐가 맛있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데 사실 프랜차이즈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 여기 말고 또 새로운 데 생기면 철새처럼 다 새로운 데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객 관리가 꾸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개인 매장은 정말 각자의 취향이 매장과에 적합하게 딱 맞으면은 네. 사람을 막 데리고오잖아요. 친구를 데려오고 그쵸. 내 주변에 우리 덕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야 여기서 먹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참 경쟁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오늘 어쨌든 저는 지금 술이 고파서 자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그래도 인사이트 있는 영상을 또 제공해 주신 우리 안테이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술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거 메뉴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오늘. 이쪽은 저희 지금 판매 중인 라자냐라고. 라자냐? 어떻게 보면 약간 미끼 상품 같은 건데 가성비가 굉장히 좀 안에 고기가 이빨이 들어가가지고. 우와 진짜 예전에. 이게 겉보기엔 안 그래 보이는데 이렇게 좀 해보면은 치즈랑 고기가 엄청 들어가 이거 있거든요. 원가 엄청 많이 넣었겠는데요? 40% 이상. 와 대박. 사실상 많이 팔리면 약간 서글픈. 돈도 엄청 많이 가서 이게 소스도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직접 만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제랑.